자, 제주반도체. 오늘 이 종목 혼자불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지금 7% 넘게 수직으로 치솟는데 오늘 코스닥이 강세인 가운데서도 시장을 앞에서 끌고 가는 확실한 대장주로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되냐, 아니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가 오늘 폭주하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급등을 그냥 흔한 테마성 불장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종목은 지금 실적이 진짜로 터지고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 주거든요. 오늘은 이 급등이 과연 어디까지 진짜인지 재료부터 실적, 수급, 차트까지 하나씩 싹 뜯어드리겠습니다. 종목의 수급과 흐름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인프로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에 왜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붙었는지 원인부터 봐야겠죠. 이거 하나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제주반도체가 스마트폰이나 로봇 같은 기기 안에서 직접 AI를 돌리는 이른바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LPDDR을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로봇이랑 자율주행차처럼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실제 몸집을 갖고 움직이는 시대가 오면서 그 기기 안에 들어갈 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감 오시죠? 여기에 하나 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메모리사들이 돈 되는 고성능 HBM 쪽으로 생산 라인을 빼다 보니까 정작 이 저전력 메모리는 공급이 빠듯해지고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즉 수요는 터지는데 공급은 모자라는 딱 제주반도체한테 판이 제대로 깔린 겁니다. 자, 그런데 재료만 좋았으면 저도 이걸 단순 테마성 거품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진짜 무서운 건 그 재료가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몇 배로 뛰어 올랐고 영업이익은 그야말로 10배 넘게 폭발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거든요. 말뿐인 기대감이 아니라 회사의 통장에 찍히는 진짜 현금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이 그림 이제 좀 보이시나요? 실적이라는 든든한 바닥이 깔린 펀더멘털 급등과 단순 기대감으로 뜬 거품 급등은 주가의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수급과 주가 위치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그동안 사연이 참 많았죠. 올여름 초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근처까지 폭락하며 털려나갔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바닥을 다지고 나서 지금 그 바닥 대비 거의 2배 가깝게 무섭게 기술적 반등이 터져나온 상태입니다. 골이 깊었던 만큼 되돌아오는 복귀 속도도 그만큼 가파른 거죠. 차트를 보시면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오늘도 대량 거래량을 실은 장대양봉으로 상단 저항선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선 안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지난 6월 전고점이라는 거대한 악성 매물대가 딱 늘어서 있고 지금 주가는 그 전고점 고지를 향해 가는 중간 매물 소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한 급등세를 만드는 주포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 급등을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바로 기관과 투신입니다. 최근 며칠간 흐름을 봐도 기관이 물량을 대량으로 쓸어 담으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죠. 그런데 정반대로 외국인은 이 급등 구간에서 연일 차익 실현 물량을 던지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원 창구를 뜯어봐도 외국계 증권사 한 곳이 매도 상위에 큼직하게 찍혀 있죠. 결국 지금 시장 상황은 기관이 실적 모멘텀을 보고 사서 올리고 외국인은 올라온 자리에서 이익을 챙겨나가는 손바뀜 국면인 겁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은 결국 기관의 핸들링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저는 제주반도체를 재료도 실적도 확실한 펀더멘털 종목으로 봅니다.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본다면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튀어올랐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2배 가까이 급등한 종목은 숨고르기 눌림목 과정에서 한 번쯤 큰 출렁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로 덥석 물 게 아니라 급등 이후 나오는 눌림목 자리를 철저하게 노리는 것이 정석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관의 연속 매수가 유지되는지 끝까지 체크하셔야 하고요. 그럼 홀더분들과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저점에서 싸게 잡아서 큰 수익 중이신 분들은 실적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만큼 전량 매도할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급등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확정 지어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늘 7% 넘는 급등에 뇌동매매로 따라 들어가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오늘 정말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건 개개인의 평단에 따라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 끝에 소통 번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무엇보다 이 종목은 실적과 기관 수급이 핵심 카드가 되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유입 여부와 급등 후 눌림목 타점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 한 편으로 담아드릴 수 있는 건 종목의 맥락과 전체적인 시장 흐름까지입니다. 정작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정밀한 가격 타점은 영상에서 일일이 다 짚어드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전용 번호를 하나 남겨드립니다. 010-5445-2634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 현재 보유하신 평단가와 비중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주반도체에 물려 계셔서 답답하신 분들은 평단가와 비중만 말씀해 주셔도 지금이 버틸 자리인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 자리인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나 개인정보 같은 건 전혀 묻지 않으니까요. 오직 종목에 대한 고민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 분석이 진짜 맞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테스트해 보셔도 좋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소통방 참여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는데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그날 주목해야 할 주도주와 추천 매수 매도 구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브리핑해 드립니다. 이걸 미리 확인하고 장을 맞이하는 것과 아닌 것은 계좌 수익률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원분들께 안내해드린 핵심 관심 종목 리스트를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급 정보를 조건 없이 주는 게 맞나? 나중에 비용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00% 무료로 진행되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는 장중 내내 모니터 앞에서 수급과 차트를 살피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혼자 보나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나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외에도 지금 계좌에 물려 있어서 밤잠 설치게 하는 답답한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순차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영상 대본으로 깔끔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주반도체 핵심 포인트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이 종목은 단순한 가짜 테마주가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라는 확실한 재료의 실적이 몇 배씩 폭발하는 진짜 배기 실적주입니다. 그리고 그 수급을 개인이 아닌 기관 주포가 실적을 보고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죠. 다만 바닥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한 만큼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기관 수급의 연속성을 확인하면서 급등 후 눌림목 타점을 차분하게 노리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필승 전략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만 조용히 하나 짚어드리고 갈게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반도체에 쏠려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실적은 사상 최대를 쓰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서 조용히 자리를 다지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회사는 역대급으로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쉬고 있다. 이런 자리가 사실 제일 무서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큰 손들은 이미 알고 조용히 담기 시작했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분들만 아직 관심을 안 두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섹터가 반도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하반기 주도주라고 꽤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특히 눈여겨보는 대장주 후보 하나를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 섹터가 어디냐? 바로 우주항공하고 방산입니다. 왜 하필 이 섹터냐? 근거가 아주 분명해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기대되는 수출 규모가 50조 원을 훌쩍 넘는데 이게 작년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수출이 한 계단이 아니라 몇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오르는 해라는 겁니다. 배경을 짧게 풀어드리면
유럽이 다시 군비를 크게 늘리고 있고 중동 쪽 무기 수요까지 한꺼번에 터졌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량을 제 날짜에 합리적인 가격에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우리 K방산이 파고든 거예요. 폴란드에 전차하고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한 게 신호탄이었고 그 성공이 지금 유럽 전역으로 또 중동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대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고 있고 수주 잔고도 몇 년치씩 쌓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몇 년 동안 만들어서 팔 물량이 이미 계약서에 다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실적이 좋아질 게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방산으로 두둑하게 번 돈을 이 기업들이 이제 우주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체, 우주 인프라까지 사업을 빠르게 넓히고 있어요. 마침 해외에서 대형 민간 우주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을 준비하면서 우주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막 시장에서 제값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이미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고 앞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거대한 시장이 새로 열리는데 그 밸류체인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방산하고 항공우주 기업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섹터는 방산이라는 든든한 현재하고 우주라는 성장 미래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달고 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소문으로 반짝하고 꺼지는 테마가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실적으로 하나씩 확인돼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그림이 좋은데도 최근 방산주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장의 돈이 잠깐 반도체 쪽에 다 쏠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 조정을 구조적으로 성장할 섹터를 상대적으로 편한 가격에 담을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원래 이런 섹터는 방산이 대세다, 우주가 뜬다 하는 얘기가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한참 올라 있습니다. 진짜 수익은 남들이 다 떠들기 전 시장이 아직 조용할 때 미리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급을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관심을 끄고 있는 이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큰 손들은 방산 대표주들을 조용히 다시 담기 시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큰 손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이 자리를 좋게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시장의 돈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한 섹터가 실컷 오르고 나면 거기서 수익을 챙긴 자금이 다음으로 오를 곳을 찾아 자연스럽게 옮겨가요. 코로나 때는 그게 2차 전지였고 최근 몇 달은 반도체가 그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돈이 슬슬 다음 자리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자리 후보로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우주항공하고 방산이에요. 그리고 이런 큰 섹터가 움직일 때는 항상 대장주가 먼저 앞장서서 길을 열고 그 다음에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따라붙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용할 때 그 대장주가 누구인지를 미리 알아두는 게 나중에 다 오른 걸 보고 아무 종목이나 급하게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주항공하고 방산 섹터에서 특히 대장주 자리를 노려볼 만한 종목 하나를 실적하고 수주, 수급 흐름까지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추려뒀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대장주 후보로 꼽은 이유는 간단해요. 실적은 이제 막 크게 좋아지는 초입인데 주가는 아직 그 좋아질 실적을 다 반영하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메우면서 힘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이 영상에서 종목명을 대놓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콕 집어서 말해버리면 그게 자칫 매수하라는 추천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종목을 권유하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런 자리는 갑자기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단기적으로 확 튀었다가 도로 빠지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들어갈 기회만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관심 있고 차분하게 대응하실 분들만 따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화면 위에 제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010-5445-1634로 대박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우주항공하고 방산, 대장주 후보 종목명이랑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매수 관점 포인트까지 개별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섹터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영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다음에 오를 자리를 미리 아는 게 훨씬 값지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한 발 더 앞선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